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반등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저희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우리 시장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87%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468포인트선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처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했을 때보다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네요. 0.73% 상승하면서 805포인트선, 800선 지켜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쭉 이어져야겠죠. 거기에 따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는데요. 김덕호 대표, 이성웅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장중 매매 시그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시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 저희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안도 랠리가 좀 펼쳐졌는데요. 장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먼저 간밤에 미국 3대 증시는 FOMC가 끝나고 나면서 직후에 다시 이제 강하게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자이언트 스텝, 즉 이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됨으로써 현재 장중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부분들은 무려 이제 28년 만에 최대폭의 기준금리의 인상을 또 나타내는 바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준이 현재 양적 긴축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속도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안도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7월에도 마찬가지로 50bp에서 75bp까지 인상을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발 매수세 중심에 대한 매수, 그리고 내일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실망 매물과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다소 유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제 2만 달러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이제 8개월 내 최저 수준인데 결국은 이제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감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현금 가치에 대한 상승의 부분들이 오히려 가상화폐라든가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매력점들을 다소 삭감하고 있다, 감축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6월 주택시장 지수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번에 67포인트를 이제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 섹터에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진행했고, 이 중에서는 또 부동산 섹터가 2.5%포인트 상승을 한 바 있기, 2.5% 상승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증시에서는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를 억압했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에 된 부분들이다라는 인지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임의 소비재 섹터, 그리고 통신, IT를 비롯한 기술주와 그리고 이제 소비력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다시 이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던 부분들이 이런 임의 소비재, 임의 소비재와 통신 섹터였다는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은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안도감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불안 요소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5월 이제 수출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수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의 어떤 수출 동향들 그리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서 파월 의장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PPI 지수, CPI 지수가 많이 올라왔던 만큼 현재 물가 지수는 굉장히 높게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도 이제 7월 FOMC 이전에 7월 FOMC와 같이 발을 맞추어서 이제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낮춰짐에 따라서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시기와 맞추어서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반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공격적인 탄력을 얻기에는 다소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금통위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50bp 이상 올리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환타손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한번 또 이탈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외국인 주체에서의 어떤 대량 매물에 대한 매물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원래 유리호 2차 발사가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이제 기상 여건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발사가 좀 이렇게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이번에 미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어떤 로켓 관련주들이 또 마찬가지로 섹터의 움직임이 소폭 나타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이제 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특히 노동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임금 관련된 부분들에서 인상을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행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필요점들을 또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급여 인플레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팽팽한 신경전들이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사한 사례로 이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 매출 대비했을 때 인건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에서는 실질적인 마진이 굉장히 좀 많이 적게 남아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또 특별 대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추정하시면서 소비 섹터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우회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큰 변동의 여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증시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이 결국은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난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분산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단일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손실이 컸던 분들이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격적 매매를 또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오늘 장중에서의 매매는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지만은 장외를 벗어난 즉 기간의 매수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접근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6월 16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우리 시장도 하락세가 좀 거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걱정이 앞서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하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의 투매 현상이 진정이 되면서 전날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삼으면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해 봄직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투자 포인트, 관전 포인트와 더불어서 시장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자이언트 스텝 단행이 됐는데 우선 재료가 소멸이 됐죠. 우선 나중에 추후에 어떤 방향성은 좀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그동안에 이번 주 3일 동안에 움츠러들었던 그 이벤트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안정이라기보다도 우선 그 적극적인 그전에 밀렸었던 매수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의 기술주가 안정적인 모습 보였으니까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주 중심의 어떤 그 제조업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오늘 시가총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주요 지표들이 서프라이즈 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업종별로 볼까요? 우선 포스틱 전 업종이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섬유 의복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주로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쌍방울이 3.16% 그리고 메탈에스가 2.95% 그리고 형제엘리트가 2.8% FNF가 2.7% 그리고 평양물산이 2.53% 한세수협이 2.4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관련주죠. 인프라 투자에 기대감이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지금 크게 키우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STS 엔진이 3.61%, 세원 ENC가 3.37%, 우진플라임이 3.16%, 한국주강이 3.1%,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2.69%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31%, 수산중공업이 2.2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현재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동차 업종 중심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에어부산이 3.74%, 페노션이 3.07%, 진에어가 2.96%, 그리고 TA항공이 2.93%, 제주항공이 2.8% 상승세로 보여주면서 LCC, 저가항공사 위주로 좀 상승폭을 키우는 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해운업종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어제 제주항공이 인천과 몽골 쪽에서의 코로나 이후 첫 어떤 신규 취항을 좀 했던 걸 본다고 하면은 LCC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범항 건영이 4.46% 그리고 까뮤 AC가 4.1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 건설사들, 대우건설도 2.15% 상승세, 신세건설이 2.08% 상승, 0.9%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난광송원 1.99%, 그리고 한신공영이 1.9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좋은데요. 지금 현재 아남전자가 12.28%,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4.9%, 자화전자가 4.5%, 그리고 솔루엠이 3.5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폭을 지금 크게 키우는 모습인데요. 우선 비금속 쪽 같은 경우에도 엔디포스가 23.0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구가르네스가 5.49%, 보강산업이 3.41%, 모엔즈가 2.7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DNC 미디어가 5.33%, 위메이드가 5.25%, 조이시티가 4.73%, 웹땡이 4.68%, 그리고 위메이드맥스가 4.51%, 룽투코리아가 4.5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스테믹스가 4.57%, 삼육물산 3.52%, 국일자재가 3.21%, 동아기업이 3.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유가 22.42%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나인이 9.6%, KM제약이 4.78%, 아우딘 피처스가 4.41%, 엔캠이 4.35%, 한일화학이 4.1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의 기업들 전 기업이 상승폭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15%, 그리고 LG엔솔루션이 2.16%, SK하이닉스가 2.04%,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3%, 네이버가 2.45%, LG화학이 3.03%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3.03%, 현대차가 1.44%, 그리고 삼성 SDI가 2.384%, 카카오가 3.3%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적인 상황이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역시 3%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이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2.4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인플레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이 하락세를 많이 보여주었죠. 하지만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어떤 주요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주가에 대한 낙폭 과대에 의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올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벤이 1.78% 상승세, 셀트론 헬스케어가 1.48%, LNF가 2.11%, 카카오게임즈가 3.3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1.85%, 펄어비스가 3.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론제약이 1.62%, 첨보가 2.96%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JYP 엔터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의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고,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이메이드가 5.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메이드 위닉스 3.0 공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메이드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계속 자극하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상승 추세를 오늘 이어갈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3.2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아기업 어떤 판대루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의 시장에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동아기업에 대한 장점을 계속 부각받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2차 전지 쪽이죠. 신사업에 대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종이 목재 업종보다도 2차 전지 기업으로 좀 많이 인식이 바뀌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 상승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한 종목들도 좀 몇 종목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반등장 속에서 우리 차장님께서 좀 보고 계시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도 관점이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원자재에 대한 강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LX 인터내셔널의 이 자원 개발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이제 2분기 시작 같은 경우도 증권에서 좋게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지금 현재 물가나 인플레 또 원자재 가격 심하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은 2,500
2,50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LS 인터내셔널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박 부분 쪽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 증설에 좀 힘쓰고 있죠. 이 동박 생산 능력 같은 경우 키우면서 역시 뭐 수요가 있어야 이 공장에 대한 증설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SKC에 대한 실적 성장세는 전망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뭐 주가가 많은 종목들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발생되는 기업들을 찾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는 또 사뭇 다른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기로 미 연준이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해주고 있네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 때문에 급락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금리 인상 여부나 금리 인상 폭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 올랐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관내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호재 심리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 호재가 어떤 뉴스로 발현이 됐을 때는 그날 꼭지를 치거나 그 당일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죠. 근데 반대로 악재인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악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다가 그 악재에 대한 해소가 되는 순간 그냥 그날 뭐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또는 그날 바로 반등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0.5, 그러니까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그게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다고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도 다 그런 이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0.75면 어떻게 되고 0.5면 어떻게 되고 어떤 많은 시나리오를 쓰는데 전혀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차트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에 이제 표시면 알겠지만은 일정한 경기 사이클의 어떤 사이클을 두고서 심리가 이렇게 올라와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평균 에너지의 평균의 중심석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으로 한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고점 작년 고점에서 정확하게 240일 그러니까 1년 거래일 240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단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들은 주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여기가 대바닥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의 마디가 어떻게 마저 떨어질 수가 있느냐 과거의 뭐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서브프라임 사태 이 꼭지에서 2018년에 그 당시에 이제 현재에도 똑같은 논리로 1년 동안 하락을 좀 했던 그 자리 이때는 24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땅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줬던 어떤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그 경우가 맞아떨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으로 돌아와서 최근에 뭐 7월 달에는 다시 한번 어떤 금리 인상 여부가 있겠죠. 그래서 반등하다가 눌림목 받고 다시 갈 수 있는 이번과 같은 급락은 아니더라도 현재 뭐 조정은 있겠지만은 이런 흐름을 두고서 이제 추세 반전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경기의 어떤 장기 사이클은 분명히 상승인데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이 하강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혼란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과매도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하락의 평균선 위치까지는 올라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파동 이론을 가지고 240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자신 있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오늘이 240일째입니다. 고점에서 그런 어떤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보면은 대부분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특징적인 섹터나 특징적인 뭐 테마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좀 상승을 다 해주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언급했던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면은 어제 언급을 좀 했던 종목은 나인테크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죠. 나인테크라는 종목은 2차 전지 이제 장비업체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의 움직임 한번 보면은 계속해서 갭상승 운봉이 계속해서 형성이 좀 돼주고 있죠. 그렇지만은 매물 소화 과정들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이격이 높은 상황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층 돌파 안착을 보이고 이렇게 간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계속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장비업체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올라오는 2차 전지 쪽에 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군 중에 현재 제약바이오주 쪽에 좀 해당이 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좀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는데 뭐 재료는 뭐 알다시피 온승이 투창 관련된 부분들의 2, 3일 날 WHO에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미코바이오메들은 어제도 여기다시피 진단 키트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세게 올라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1선 주기 여기서도 20일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길래 제가 장중에 좀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제 상한가를 좀 형성을 했죠. 오늘은 좀 하루 좀 쉬어갈 수가 좀 있는 상황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백신 관련된 쪽 또는 이거는 이제 급성 관련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후발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차백신 관련된 그 내용도 전체 어떤 차트로 보면은 20일 주기 탄생 파동 사이클 그리고 이제 상승 삿바의 형태 그리고 현재 이제 중심에서 위에서 이제 숨구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숨구르기 이격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백신 연구소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HK 유로엔도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출발이 좀 돼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쌍봉을 찍고 쌍바닥까지 조정을 보이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삿바, 어제도 상승 삿바 형태, 그저께도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우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3개 정도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만약에 좋아진다면 경기 민감 쪽에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로봇 섹터가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의 좀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그 폭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서부터 계속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의 영역이고요. 후발 종목으로 제시를 한다면은 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분야에서 이제 감속기 부분의 어떤 흐름들을 이 분야에 특화된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SPG 같은 경우도 물론 바닥은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보면은 후발적으로 종목을 고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두 개를 언급을 좀 하면은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는 아진에스텍에 좀 해당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자주 이제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추세로 보면은 이제 추세선의 상단을 완벽하게 돌파를 좀 해준 상황이고요.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로봇에 대한 그 모든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퓨림 로봇처럼 그리고 이족 보행에 대한 특화된 기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장 완성도 깊은 어떤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꾸준하게 제2의 휴림 로봇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동식 자율 로봇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나 실외나 이동을 하면서 현재 그 협동 로봇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기능의 정부 이제 발주 연구 사업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로봇에 들어간 모션 제어 칩 이걸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화된 것들 좀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진에스텍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땅바닥 형태에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의 온도가 좀 따뜻하네요. 양시장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코스피 1.88, 코스닥은 2.36% 현재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사님께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단기적으로 반등인지 아니면 지금 좀 하락 장세를 멈추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있는 시장인지 궁금한데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하락장은 당분간은 좀 멈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75bp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좀 떨어졌죠. 2600 정도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150포인트가 뭐 정말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600이 바닥이 아니라 2400이 바닥인가라고 걱정이 들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외국인도 9거래일 연속 상당히 큰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규모도 크고 시장도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러면서 시장은 대부분의 이 75bp와 그 이후의 금리 인상분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채권 금리도 상당히 빠르게 급등을 했었고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뭐 금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전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5bp 올렸고요. 그리고 175bp 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일 상승을 했죠. 그 이유는 시장이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영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가 이 당분간에 대한 바닥권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2,500을 박스권 바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이 2,400대의 2,500 이하를 박스권 바닥으로 만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충분히 가능하지만 금리 더 올린다고 했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연준의 이런 발언들을 토대로 한다라면 금년 내에 3% 이상의 금리를 미국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여전히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여기서 다시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만만치는 않고요. 이 다음번에 정말로 75bp를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
다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씩 매매 이 속도는 매매하실 때는 좀 짧게 방망이 쥐시고 좀 단기적인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나는 보니까 이런 하락 정도는 괜찮아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련돼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짧게 좀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혹시나 긴 호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매매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가스관 관련돼서 테마적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다 같이 오르고 있지만 특징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쪽을 보자면 이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테마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우선 러시아 가스관이 사실은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대규모의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규모의 가스관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것을 모두 다 감당하기에는 쉽진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의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체화된 부분이 좀 적죠.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테마를 받기가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러시아 가스관 테마가 한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의 시장은 소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숫자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과는 좀 트렌드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숫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 개별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쭈어봤는데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있습니까, 이사님? 네, 이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전일 물론 미국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의 이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늘려가겠다. 그리고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산업 자체,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환경, 산업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국내 시장에 접근을 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지금 상장 회사로는 두 개죠. SK온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는데 사실 두 회사 다 지금 자리 좋아 보이지만 삼성 SDI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어제도 음봉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을 상당히 좀 길게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2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모습들,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도 좋아지고 있고요. 가격도 싸고요.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 실적 걱정했는데 하반기 실적도 선방하는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해당 산업에 대한 성장성 정도를 봤을 때 삼성 SDI 오늘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 삼성 SDI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장까지 전략을 좀 여쭈어볼 텐데요. 물론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 종목도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오후장에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 저희 오후장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사실은 장 초반에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장 초반에 개인 매수의 외국인 기관 순매도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마틱하게 변동은 아니었지만 개인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두드러지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두드러지면서 지수가 조금씩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를 살펴본다라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 2, 3위가 분포되어 있는 전기전자의 대부분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지금 2,500 거의 다 가갔죠. 2,496포인트인데 2,500까지도 뭐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급등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본다라면 2%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정도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하락이 좀 컸었던 기술주들, 그러니까 최상위 종목 중에 기술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 종목별로도 좋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좀 어렵다. 하지만 오늘 오후장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구원투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에서 좀 빨간불을 보네요. 오늘 마켓 온도 어떤가요, 업사부님?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빨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뜨겁습니다. 일단은 온도계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온도계부터 한번 봐보면은요, 온도계 지금 51도입니다. 아마 저하고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우리 도 앵커께서 온도계 보신 이래 50도 넘는 건 아마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대형주가 51도 어쨌든 지수적인 움직임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이제 대형주 중심을 보니까요. 근데 오늘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5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간의 큰 하락, 큰 폭락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떨어질 때 대다수의 종목이 다 떨어졌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조금은 아쉬운 좀 하락이 좀 커서 조금 빛이 바라긴 했지만 그제 이제 어떻게 볼까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적자 기업만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 또 한전 기술 같은 것도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게 오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어떤 테마 이런 몇몇 개 종목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오늘 장 엄청나게 좋은데 내 계좌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종목으로 쪼개져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 물론 그렇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씩 2%, 3% 이렇게만 올라가고 원체 하락이 컸던 상태에서 반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마음을 놓고 좀 안도랠리만을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센터값 오늘 373까지 올라갔던 게 현재 275로 조금은 셉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지수에 조금은 왜냐하면 미국도 엄청나게 반등한 건 아니거든요. 네, 엄청나게 반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 반등은 많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약할 수도 있죠. 많이 약하다고 하면 2,5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돌파 여부를 확인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밤도 미국이 안정적으로 2% 이상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가 준다라면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2,550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여기서 완전히 바닥이라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야 2,700, 2,8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28년 만에 미국이 그죠? 참 요즘에 신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41년 만에 뭐 물가 인상률 28년 만에 0.75%의 금리 인상. 그만큼 지금 시기가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0.75를 안 했다면 시장이 우려감을 나타냈을 것 같아요. 0.75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어떻게 잡으려고 이 정도 갖고 되겠어? 이거 문제야. 그러면 다음 달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하는 오히려 우려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맞고 가야 되는데 0.75를 이번에 차라리 해버렸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우리 어르신들은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다녔는데 어쨌든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돼. 우리 손바닥 많이 맞았거든요. 차라리 빨리 맞고 그냥 털어버리면 낫지. 1교시 끝나고 선생님이 왜 나를 안 혼내지?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왜 혼내지 않지? 이러면 마지막 그 학교 집에 갈 때까지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0.75 금리 인상한 것은 좀 잘한 그런 부분이다. 다만 이제 7월 달도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0.25% 얘기가 없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0.5 내지는 0.75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0.75를 올리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 이번에 0.75 했으니까 아마 7월 달은 0.5만 할 거야 이런 정도로 좀 안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을 또 해. 야 이거 정말 빠른 속도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도감을 가지고 시장을 볼 건 아니고 얼마든지 이 지금의 분위기가 다시 전환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2,500포인트에 대한 이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5일선을 완벽하게 안착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가를 좀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 반등에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어쨌든 아무 종목이나 살 수 있다. 적자 기업만 아니라면 적자 기업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자금을 빨아들이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종목들은 한 번 위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도 올라간다고 뒤늦게 쫓아가지 않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든 한진기술 이런 것들 그냥 적자 기업만 아니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그런 종목분들 그렇게 들어간 종목들을 오늘 혹은 내일 정도까지 상황 보고 조금은 다시 그 정도는 빼서 다시 현금을 조금은 확보해 놓는 전략도 생각을 하자.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일단은 좀 상승을 더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조금만 더 세보자 하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센터값이 337, 340 계속 올라가고 대형주 온도 51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가 4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파생 같은 경우에도 잘 한번 봐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지금까지 푸시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5배 이상.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 매매를 하셨다면 최대 500만 원 이상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요. 오늘은 이제 상승 올라가니까 이제 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풋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콜이 40% 올라가는데 한편으로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주식을 매수할 만한 현금이 별로 없어. 돈이 너무 작아라고 할 때는 지금의 상승적인 부분들에서 소액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또 콜을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무조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매매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주식만을 볼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지금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면 한 여러분 계좌에서 한 5% 올라가는 것들, 6%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콜은 지금 40% 넘게 상승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반등 나와서 만약에 또 어떤 악재가 다시 쏟아져서 우려감이 나와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떨어질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왜 내가 가진 주식을 손절쳐서 현금 만들 수 없다면 그런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너무 환호하는 분위기일 때 조금은 그 속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네, 다양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황별로 맞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에 좀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또 하나의 대안의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업사부님과 함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종목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시면 저희 업사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립니다. 벌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요. 업사부님, 저희 오후장까지 좀 쭉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가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또 실시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고 온도가 어쨌든 이렇게까지 셀 때에는 특별한 상황 없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바라기는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이 강세가 좀 이어졌으면 해요. 현재 나스닥 선물 강세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환율이 지금 1277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환율이 약간 올라오거든요. 근데 약간 올라오면 지금 세력지수가 현재 마이너스 180이면 좀 세요. 그래서 센터와 세력이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2450포인트, 25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니까 매도하는 세력이 생겼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막 죽일 정도로 확 빠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돌파를 할까 말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일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정도에서 조금은 현금 비중을 만들어보는 전략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되고 오늘 하루 정도는 오후까지도 조금은 상승을 좀 더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기분 좋게 인사드릴 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